안녕하세요. 오후의 책방의 시청자분들의 연령대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연령대가 40, 50대 중장년층이세요. 오후의 책방은 책 자체만 다루기보다는 책이 전하는 주제를 삶의 중요한 화두와 연결해 생각해보는 영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채널은 책을 디딤돌 삼아 세상을 건너고 책을 망원경 삼아 세상을 통찰하는 지혜를 구하는 분들이 즐겨 찾는 곳이란 뜻이죠. 그래서 언젠가 꼭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었는데 바로 강신주 선생님의 철학 대 철학입니다. 이 책을 권해드리기에 망설였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제겐 강신주 선생님의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철학 대 철학이 강신주 선생님의 시그니처라고 생각합니다. 철학 대 철학은 서로 다른 입장에 서서 대립하고 있는 두 철학자의 주장을 비교 분석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서를 종횡무진하며 방대한 철학적 논제를 이성의 칼로 예리하게 비교 분석하다가 때때로 언어 너머로 도약하는 순간을 섬세히 담아내기도 하는 이 책은 인문학도들이라면 두고두고 읽어볼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기 위해 큰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동서양 철학의 모든 것이란 약간은 과장된 부제로 철학 대 철학이 출간된 지 어느새 6년이 되었다. 당시 나는 200자 원고지로 3,500매 분량의 원고에 나의 거의 모든 걸 쏟아부었다. 순수 집필 시간 5개월, 최종 원고를 마무리하자 나의 몸은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 눈에 결막염 증세가 왔을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 내 몸과 정신은 처음으로 설악산을 종주했을 때의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극도의 피곤함과 극도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느낌. 피곤하지만 잠들 수 없었고 정신은 날카롭게 벼려졌지만 더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긴장된 피곤함 혹은 피곤한 긴장됨의 팽팽한 희열 속에서 나는 직감할 수 있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 하나를 완수했다고. 2010년 2월 나는 철학 대 철학 머릿말을 섰다. 5개월의 가슴 벅찬 종주가 마무리된 셈이다. 10개월 전 나는 철학 대 철학을 다시 꼼꼼히 읽었다. 당시의 고뇌와 감격 그리고 희열이 바로 어제 일인 것처럼 고스란히 밀려왔다. 그렇지만 결코 작지 않은 불만도 아울러 찾아왔다. 그동안 철학자로서 공부와 사유를 게을리하지 않은 덕분인지 6년 전의 철학 대 철학이 작은 묘목처럼 느껴진 것이다. 내가 온 힘을 다해 심었던 것이 실은 거대한 나무를 키우기 위한 초석이었다는 자각. 철학자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굳건한 나무처럼 철학 대 철학을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감한 순간이었다. 철학 대 철학 개정판은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완전히 새로 쓰다시피 지필에 몰두한 탓인지 사실 개정판이라는 생각이 거의 들지 않는다. 지필 시간도 과거보다 거의 2배나 할애되었고 원고도 과거보다 2배 가까이 증가되었다. 그 대가는 치명적이었다. 6년 전보다 더 심한 육체적 후유증이 찾아왔으니 말이다. 오른쪽 어깨가 컴퓨터 자판을 칠 수 없을 정도로 탈이 나고 만 것이다. 나름 치료를 받고는 있지만 머리말을 쓰는 지금도 내 어깨에는 찌릿한 통증이 여전하다. 6년 전 철학 대 철학이 안겨준 결막염이 작은 묘목을 심은 대가였다면 지금 철학 대 철학이 남긴 오른쪽 어깨의 통증은 그 묘목이 풍성한 잎사귀에 큰 나무로 자랐다는 증거일 듯하다. 50대에 접어드는 나로서는 이렇게 방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 천재 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절박함에 심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마침내 6년 전 묘목으로 심었던 나무가 이제야말로 근사하게 완성된 것이다. 장렬하는 태양빛과 휘몰아치는 비바람을 넉넉히 피할 수 있도록 풍성해진 나무라야 철학사의 줄령들을 독자 스스로 온전히 마주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격려하며 달려온 10개월이다. 이제 다시 손을 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듬어진 철학 대 철학이 내 앞에 놓여 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 이제 정말 되었다. 정말.
예전에 강신주 교수님의 모습과 달리 최근에 강신주 교수님은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신주 선생님의 팬들이 많이 걱정도 했었는데요. 다행히 별 건강상의 이상은 없다고 하십니다. 첫 장 제목에서 마지막 판권 페이지까지 1491페이지에 이르는 철학대 철학은 이렇게 빚어낸 책입니다. 예술가의 한 생애를 대표하는 작품과 마주할 때 우리는 오래도록 그 앞에 서서 작품이 주는 정서를 느끼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려고 합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 학자들이 자신의 삶 전체를 통관해 쓴 책을 대할 때에도 이와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제게는 철학대 철학은 그런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두껍고 무거운 책을 에세이나 시집처럼 가지고 다니기에는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퇴근을 할 때 그날 읽을 책을 한 권 골라서 나섭니다. 그런데 철학대 철학은 늘 제외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두꺼우니까요. 차라리 책을 분권해서 가지고 다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게다가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저같이 안경 낀 분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요. 김이 소려서 앞이 안 보여. 그런데 이제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철학대 철학을 주머니 속에 쏙 넣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오디오북 윌라에서 전문 성우가 책 전체를 낭독한 오디오북을 독점 공개했습니다. 러닝타임이 무려 50시간입니다. 정말 대단한 작업이에요. 성우와 제작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의 책방이 윌라와 스폰서십을 맺게 되었어요. 오후의 책방을 통해 윌라에 가입하시는 분들께는 첫 달 무료와 3개월 동안 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드립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윌라에 멤버십 가입을 한 후에 이렇게 쿠폰 등록에 오후의 책방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더 쉽게는 아래 영상 설명에 오후의 책방 전용 URL이 있으니 아래 링크로 가입을 하시면 쿠폰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제가 오디오북이 절실히 필요했던 이유가 있어요. 저는 2년 정도 오디오북이 함께 제공되는 전자책 서비스를 사용해 왔는데요. 도움을 참 많이 얻었고 이에 관해서 2번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계음은 정확히 읽어주지도 않고 귀도 피로해서 오래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자책으로만 활용해 왔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의 본캐는 영상 제작자, PD입니다. 조그 셔틀이 달린 편집기에서부터 프리미어 프로나 팝컷과 같은 러닝이어 편집에 이르기까지 약 15년 넘게 모니터를 들여다보아야 했기 때문에 눈의 피로가 요즘 들어서 많이 심해졌어요. 제가 근래 영상 업로드하는 빈도가 많이 줄어든 걸 아실 거예요. 그동안 유튜브는 업무가 끝나고 늦은 밤에 편집을 했으니까 눈의 피로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독서도 마찬가지죠. 저도 안경을 쓴 지 오래됐는데 책을 좀 집중해서 읽고 나면 침침하고 건조해져요. 전자책은 눈의 피로가 아무래도 훨씬 더 심했죠. 이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몸을 아끼고 조율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사실 이런 고민 여러분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눈이 훨씬 더 피로해지셨을 거예요. 혹시 눈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도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전문 성우가 직접 읽어주는 오디오북 윌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윌라를 사용한 지 이제 3주를 넘어서 한 달 정도 되어 가는데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은 강신주 선생님의 철학대 철학, 그리고 그동안 정말 읽고 싶었던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를 그날 저희 마음이 가는 대로 듣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는 성우분들의 연기가 가미되어서 눈을 감고 있으면 드라마를 보는 듯 상황이 떠올라요. 큰일 날 소리. 봉수 나가서. 애기씨 가입시다. 그리고 며칠 전 윌라 알고리즘이 구글 커스터머 매니저 조용민님의 언바운드를 추천해 주었는데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창의적이고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팀, 한계를 뛰어넘는 성장법에 대해 알려주는 책인데요.
변화에 민감한 미디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제게 딱 필요했던 조언들이 담겨 있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평소에 서점에 가면 이런 분야의 책은 잘 안 읽거든요. 윌라 덕분에 아주 좋은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혹시 청해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오디오북을 사용하면서 얻게 되는 의외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혹시 청해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한다면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청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 설명을 들어도 좀처럼 이해가 어려운 사람, 외국어 듣기, 음악이나 특정한 소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말귀가 어둡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간혹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이나 성격을 지적받는데 혹시 청해력이 좋지 못한 경우도 많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음악 전공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청해력을 비교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당연히 음악 전공자들의 청해력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음악 전공자처럼 많이 듣고 더 세심히 들으려고 훈련한다면 청해력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해력을 높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많이 듣기겠죠. 오디오북이 청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소리내어 읽는 낭독이라고 해요. 여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가 직접 오디오북을 사용하면서 얻은 팁인데요. 조금 어려운 인문학 도서를 오디오북으로 들으실 때는 성우의 낭독을 작은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어렵던 내용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오디오북을 사용하는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운전할 때나 일할 때 혹은 운동을 하면서 오디오북을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뇌과학 전공자로서 살짝 의견을 말씀드리면 오디오북도 독서와 마찬가지로 언어 이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의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퀵보드나 출퇴근 시간 복잡한 길을 운전할 때처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오디오북을 들어도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으실 거예요. 집중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오디오북을 잠시 끄거나 흘려듣기에 적합한 가벼운 내용의 소설이나 에세이 오디오북을 권해드려요. 흘려들으면 어때요? 반복해서 다음에 또 여러 번 들으면 되죠. 이렇게 가벼운 가벼워야 하는데 왜 이러지? 가벼운 왜 이러지? 역시 걷기가 최고의 운동입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할 때 오디오북을 활용하면 아주 좋겠죠? 오디오북을 제대로 사용하고 싶다면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종이책을 읽는 것 이상의 큰 독서의 효과를 얻으실 거예요. 대화를 나눌 때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듯이 오디오북도 그렇게 들을 때 가장 큰 효과를 얻으실 거예요. 그리고 듣기가 얼마나 큰 정서적인 휴식, 명상의 효과가 있는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독서도 좋아했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며 많은 정보를 얻고 배움을 얻었다고 해요. 어릴 때 어머니가 책을 자주 읽어주었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프랭클린은 보고서를 직접 읽는 것보다 구두로 보고를 받고 질문을 통해서 문제의 핵심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리더로서 중요한 청해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영상을 마치면서 윌라 스폰서십을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구글 플레이 혹은 애플 스토어에서 윌라 오디오북을 다운받아 회원 가입을 하시고 쿠폰 등록에 오후의 책방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첫 달은 무료, 3개월 동안 5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혹은 아래 영상 설명에 오후의 책방 전용 URL로 가입을 하시면 쿠폰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오후의 책방을 통해서 윌라 오디오북의 좋은 기회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